30년간 의사로 일하며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던 제 남편은 응급실에서 과로로 쓰러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환자를 살리려 노력하다 그렇게 허망하게 떠난 남편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그동안 남편이 진료했던 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신 차리셔야죠. 아버지 재산 정리도 하고 병원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큰아들 현수가 술에 취해 불쑥 던진 말에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형,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아버지 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어. 야, 네가 뭘 알아. 이런 거 빨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현수야, 그만해라. 아버지도 이러는 거 알면 서운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현수의 말투에서 묻어나는 불편한 기색에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생전에 늘 환자를 먼저 생각하던 남편은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쓰러지기 전날에도 고혈압 약을 먹지 않고 밤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빈소를 정리하는 동안 현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현수야,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빨리 정리해야 세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아들의 입에서 재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소 의사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진료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제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형, 우리 좀 나가서 얘기 좀 할까? 작은 아들 민수가 현수를 데리고 나갔지만 복도에서 들리는 언성 높은 목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현수가 저러는 걸 보면 많이 서운하시죠?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의술에 바친 남편이 떠난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남편의 모습, 병원을 개원하며 함께 고생하던 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보냈던 행복했던 시간들까지.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이런 문제들 천천히 해결하는 게 어떨까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빈소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큰아들 현수 부부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는 최근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부도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이라도 있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님 방도 따로 준비해뒀어요. 형,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30년 넘게 사신 집인데. 민수야, 너도 어머니 걱정되지 않아?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도련님, 어머니는 저희가 모실게요.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수는 형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니는 지금 그 빚 때문에 정신없을 텐데 무슨 어머니를 모셔. 형, 빚이랑 어머니 모시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별개라고? 네가 지금 어머니 모실 형편이 되나? 어머님, 저희 집은 넓고 편의시설도 좋아요. 현수의 아내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민수는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큰며느리의 말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강압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던 정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가시고 정리해야 할 일도 많은데 저희 집에서 하시죠. 형, 무슨 정리할 게 있다고 그래요? 야, 네가 모를 일이야. 어머니 모시는 건 내가 할게. 민수의 얼굴이 굳어지고 현수의 목소리는 더욱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마시던 커피, 손수 심은 장미들, 이웃들과 나누던 일상적인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의 강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몇 달 동안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저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큰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잘해줄지를요. 엄마, 정 힘드시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민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미 현수의 압박감이 너무 커져버린 후였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방마다 스며있는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짐 다 챙기셨죠? 차 준비됐어요. 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거처에서의 생활이 어떨지 두렵기도 했지만 큰아들의 강압적인 태도를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차에 오르며 민수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이미 발걸음을 뗀 이상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간 운영하던 병원 건물과 주택을 정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공간을 떠나는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히 짐을 나르는 동안 저는 빈 진료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병원 문서들은 제가 다 정리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의료기기랑 약품은 어쩌니? 다 알아서 했어요. 어머님은 짐만 챙기세요. 어머니, 이 앨범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내가 가져갈 거야. 그렇게 많이 들고 가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창고에 따로 보관할게요. 현수의 말투에는 어딘가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진료실 벽에 걸린 남편의 의사 면허증을 떼어내는 순간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겠다며 밤낮으로 병원을 지키던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형, 어머니 물건들 좀 더 가져가시게 해요. 야, 우리 집이 호텔이야?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돼. 병원 1층에 있던 약국은 이미 정리가 끝나 있었고 의료기기들도 모두 처분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료실 책상 서랍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서류는 다 봤으니까 더 볼 거 없어요. 잠깐만, 아버지 수첩이라도.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잖아요. 빨리 가요. 어머님, 시간 다 됐어요. 이제 가시죠. 현수 부부의 호화로운 주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병원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그 공간을 떠나는 일은 남편과의 마지막 작별과도 같았습니다. 주택에 들어서자 높은 건물들이 저를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화려한 이 주택이 과연 저희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수의 집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평소와 달리 조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 준비를 돕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침 먹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니?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서 급해요. 어머님 돈 좀 빌려주세요. 갑자기 무슨 돈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원금은 꼭 보장해 드릴게요. 3개월만 빌려주시면. 돈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잖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주방 조리대 위에 놓여있던 칼을 내려놓는 며느리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던 현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있잖아요. 현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 병원 정리하면서 생긴 돈도 있을 텐데. 그 돈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며느리는 부엌을 서성이다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하는 며느리를 보며 당황스러웠습니다. 통장이 여기 있을 텐데. 어디 뒀지? 네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님, 저희도 급해서 그래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에 현수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가방을 뒤지려는 순간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당장 나가. 이러면 작은 아들 민수한테 전화할 거다. 어머니, 협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잘 모시고 있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고 현수는 문가에 서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있는 공간은 피해 다녔습니다. 밥 차려놨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리고 손주들 간식은 제가 챙길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현수도 퇴근 후에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는데 현수와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현수 부부의 대화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서류 좀 가져오라고 해봐. 당신이 직접 말씀드려봐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변호사가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재산분할 서류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어머니가 절대 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라고 하면 되잖아.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옆 신발장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데 현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머니 식사하실 때 건네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고 현수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 녀석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어. 빚더미에 앉아있는 놈이.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출근 전에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시죠. 이게 뭐니? 그냥 간단한 서류예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런 건 민수도 봐야지. 현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자세히 보니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병원 건물과 예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모든 재산을 현수 앞으로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네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마. 민수 그 녀석 빚만 늘어나는데 재산 줘봤자 의미 없어요. 서류를 집어던지자 현수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수는 아침마다 서류를 들고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매일 같은 서류를 보여주며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도 식사 시간마다 은근히 서류 얘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모시고 있잖아요. 이제 도장 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밤이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현수 부부의 압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수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듯 현수의 술잔을 치우려 했지만 그는 더욱 거세게 술을 들이켰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시작된 음주는 밤이 깊어가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민수만 챙기시더니 이제는 재산까지 다 줄 거예요? 무슨 소리야, 현수야? 제가 봤어요. 민수한테 전화하시는 거.
내 아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잘못이니? 어머니가 절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술 그만 마시고 들어가서 쉬어라. 현수의 눈빛이 점점 매서워졌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빈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며느리는 불안한 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손주들도 아버지의 모습이 무서웠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알지. 네가 고생 많이 했어. 근데 왜 민수만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니? 식탁에 있던 젓가락을 현수가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민수만 좋아하실 거잖아요.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내일 이야기하자. 지금은 들어가서 쉬어라. 내일이요? 내일도 어머니는 똑같을 거잖아요. 술에 취한 현수가 갑자기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장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찍어요. 이러지 마라. 평생 민수만 챙기더니 이제는 재산까지. 현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져 갔습니다. 방 안의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하는 현수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나가. 이러면 경찰 부를 거다. 경찰요? 부르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다 말할 거예요.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또 민수죠? 그새 연락하셨나 보네요? 하긴 엄마는 항상 민수만 찾으시니까.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밖에서는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그만하고 나와요. 당신은 빠져 있어.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현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아들의 타이르고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은 참기로 했었죠. 그러나 아들의 태도만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할머니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던 아이들이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주방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학생인 큰 손주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내 학원비 언제 주실 거예요? 학원비는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엄마가 할머니가 안 주셔서 못 보낸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니? 할머니 때문에 제가 피아노 학원도 못 다닌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와 준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서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고 며느리는 못 들은 척 지나갔습니다. 작은 손주 민지도 아침 내내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셨어.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 돈을 안 주세요?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이런 대화를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이들은 제가 준비한 반찬은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거 먹지 마. 우리한테 화나서 이상한 거 넣었을지도 몰라. 어머님, 제가 아이들 반찬은 따로 준비할게요. 며느리의 말에 손주들은 더욱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괴로워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오해를 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장난감도 만지면 안 돼요. 밤 10시가 넘어 현수가 또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신 듯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어던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안 주무세요? 이제 들어왔니? 현수야, 술 좀 그만 마셔라.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또 시작이니?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서 쉬어라. 현수는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방 안에서는 아이들의 놀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현수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길래 이러세요? 여보,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요. 갑자기 현수가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며느리는 황급히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 녀석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왜 그 놈한테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봤어요. 순간 현수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손아귀 힘이 너무 세서 팔이 아팠지만 아들의 눈빛이 더 아팠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지금 당장요. 현수야, 이러면 안 돼. 어머니는 저희 편인 줄 알았는데 술에 취해 흐느끼는 현수를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술에 취한 현수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아 끌더니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맨 꼭대기 층에 있는 다락방은 평소 창고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현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장 찍을 때까지 여기 있어요. 뭐라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머니가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잖아요. 이러지 마라. 엄마 다리 아프다. 민수한테 재산 다 줄 거죠? 그렇게는 못해요. 현수는 저를 다락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좁은 다락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당신은 빠져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현수는 아내의 만류도 무시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다락방 구석에 쌓인 상자들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장 찍으실 때까지 절대 못 나와요. 현수야, 엄마 좀 내보내줘. 어머니가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당장 문 열어. 현수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락방에는 깊은 어둠만 남았습니다. 무릎이 아파 앉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래층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좁은 창문 틈으로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다락방 문 앞에서는 현수가 계속해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결심하셨어요? 현수야, 엄마 화장실 가고 싶다. 도장부터 찍으세요.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이러다 경찰 부를 거야. 부르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다 말할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급하게 가둬서 핸드폰이 없는 상황이었죠. 어둠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다락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길 건너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점점 어두워에 적응되면서 건너편 불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찬바람에 온몸이 떨렸지만 희미한 불빛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거기 계신 분, 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발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바로 신고할게요. 창문 너머로 김씨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락방 아래에서는 현수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누구랑 얘기하세요?
현수야, 이제 그만하자. 도장 찍으실 거예요? 말 거예요? 아들아, 이러면 안 돼. 순간 발걸음 소리가 빨라지더니 현수가 다락방 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애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처리할 거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에 현수의 발걸음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어머니, 누가 신고했어요? 현수야, 이제 문 열어주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현관 벨소리가 울리고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락방 밖에서는 현수가 안절부절 못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안에 어머님 계세요. 아니요. 무슨 일이시죠? 이웃분께서 신고하셨는데요.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경찰이 도착하자 현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이 긴 고통의 시간이 끝나겠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이 다락방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현수는 술에 취해 여전히 흥분된 상태였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안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려 경찰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이건 다 오해예요. 어머니를 제가 감금했다고요? 술 드신 것 같은데 진정하시죠. 당장 수갑을 채워야겠습니다. 이 손 놓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현수가 경찰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집에서 어머니를 모신 건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진술은 서에 가서 하시죠.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현수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앞자리에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좀 말려봐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며느리도 경찰차에 따로 태워져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민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다치진 않으셨죠?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수야, 엄마 괜찮다. 조사실에서는 현수 부부의 진술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어 저는 민수와 함께 조사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경찰은 노인학대 전담반을 투입해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수 부부가 도박으로 5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은 현수의 휴대폰에서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과 대출 업체와의 통화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현수 씨 부부의 도박 전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최근 3년간 카지노에서만 2억을 잃으셨네요. 온라인 도박으로도 3억 정도 손실이 있습니다. 정말 도박을 했다고요? 경찰은 현수 부부의 대출 기록과 도박 전적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현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민수는 형의 모습에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독촉을 하니까 어머님 재산을 그렇게 집요하게 노린 거군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도장을 받아내려고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카지노 CCTV 영상에는 현수 부부가 자주 출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박으로 모든 것을 탕진한 현수 부부는 결국 제 재산을 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신용조회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연체도 상당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민수야, 엄마도 모르겠다. 현수는 조사실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고 도박 중독 치료도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특수감금죄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관이 남편이 생전에 쓴 일기장을 들고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원 구석에서 발견된 일기장은 남편이 평생 현수의 잘못된 행동을 숨겨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질까봐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현수의 비행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들 현수가 오늘도 병원 돈을 손 떼려 했다. 이번엔 환자 수납비를 빼돌리려는 걸 간호사가 발견했다. 그동안 아버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네요. 아니, 이건 잘못됐어요. 현수 씨, 이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일기장에는 현수가 병원비를 횡령하려 했던 날짜와 금액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만 조심스레 부탁했던 것입니다. 일기장 속에는 현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도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는구나. 남편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런 남편의 마음도 모르고. 남편이 그토록 현수의 일을 숨기고 고민했다는 사실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일기장이 현수의 범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현수에 대한 남편의 마지막 바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현수가 언젠가는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 수사관은 남편의 일기장을 증거물로 첨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일기 내용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의 휴대폰을 분석하던 중 충격적인 영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는 모습, 잠을 자는 모습, 심지어 화장실을 다녀오는 모습까지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법무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확인되었습니다. 7순이 넘은 시어머님이 치매 증상을 보입니다. 현재 재산은 얼마나 되나요? 병원과 예금 합쳐서 약 20억 정도예요. 후견인 지정은 어렵지 않을 텐데요. 빨리 서류 만들어주세요. 경찰은 휴대폰에서 발견된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법무사와 공모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대화 내용을 전부 복구했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영상 속에는 제가 실수하는 모습만을 골라서 촬영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식사할 때 음식을 흘리거나 피곤해서 말실수를 하는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영상들을 증거로 제출하려 했다고 합니다. 후견인 지정을 받으면 어머님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서. 경찰은 법무사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나온 증거들은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온몸이 떨렸고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친절이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수사관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마치고 쓸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형수님이 집에 없대요. 짐을 다 챙겨 나갔다는데 뭐라고? 현수는 어딨대? 형도 연락이 안 된대요. 경찰은 현수 부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공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이 이미 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현수 씨 부부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빨리 막아야 합니다. 여권 발권 창구로 가보세요. 경찰이 출국장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이미 발권을 마치고 출국 심사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금부치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도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수야, 공항 대합실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현수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가방에서는 위조된 여권과 함께 동남아행 비행기표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현수 부부를 다시 구속했습니다. 공항에서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도주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재판부는 현수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도박 중독과 채무 문제로 어머니를 감금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점을 중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선 현수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봐주세요. 현수야, 이제 다 끝났다. 제발 선처 좀 해주세요. 형, 이제 그만하시죠. 재판이 끝나고 현수 부부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민수는 교도소로 향하는 현수를 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제 손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은 제가 맡겠습니다. 민수야, 너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 아니니? 걱정 마세요. 제 조카들인데요, 뭐. 아이들은 이미 민수네 집으로 짐을 옮긴 상태였습니다. 준서와 민지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민수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삼촌,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도 돼요. 민수의 아내도 조카들을 잘 돌봐주었고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민수 부부는 아이들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전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자식이 감옥에 가게 된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노인 인권 법률 지원 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결정을 하셨네요. 나처럼 고통받는 노인들이 없었으면 해서요.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센터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어머님 일을 돕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병원 건물을 센터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던 공간이 이제는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돕는 곳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 이런 좋은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남편이 바랐을 거예요. 아버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병원 간판이 내려지고 새로운 간판이 걸리는 날,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민수는 센터 운영이사로 참여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주변 노인들의 법률 상담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학대받는 노인들의 사연을 들으며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센터를 찾는 노인들이 늘어날수록 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들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었고 사회복지사들은 심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제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센터 설립 후 저는 민수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시골집을 수리해서 무료 진료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꿈꾸던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 여기 공기가 좋구나.
아버지도 이곳에서 봉사하고 싶어 하셨죠. 시골 어르신들 진료하고 싶다고 맨날 얘기했었지. 저도 이제 여기서 어머님 모시면서 살게요. 민수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서 채소도 가꾸고 저녁이면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료 진료소는 일주일에 3번 문을 열었고 근처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맛나.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아픔도 이제는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민수는 진료소 행정 일을 돕고 환자들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봄이 오면 마당에 꽃도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드는 이곳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려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현수 부부가 출소해서 무료 진료소를 찾아왔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는데 진료소 문 앞에서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발견하고 저를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만 일어나거라. 봄비가 내리는 아침. 진료소 마당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현수 부부는 교도소에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2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어머님 용서해 주신다면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남이다. 민수는 형수와 형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부부는 그렇게 돌아갔고 저는 다시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먼 길을 돌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이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진료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닌 마음의 평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남편의 뜻을 이어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부모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여성입니다. 20살이 되던 해 원장 선생님의 소개로 작은 한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소희야, 이젠 네가 직접 김치찌개 끓여봐. 네, 사장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너는 손맛이 타고났구나. 우리 식당에 와서 일한 지 벌써 3개월이네.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비록 지하방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첫 보금자리였죠. 식당 일을 하면서 요리에 대한 열정이 커져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을 정리하는 일까지 즐거웠어요. 소희야, 네가 만든 된장찌개가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 정말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방장님한테 더 많이 배워. 너는 분명 크게 될 애야. 식당에서 5년을 보내면서 주방의 모든 일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요리학원도 다니며 자격증도 따냈어요. 소희 씨,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주방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정도 가진 실력이면 충분해. 이제 소희 씨만의 가게를 차릴 때야.
주방장님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보증금을 빌려주신 덕분이었죠. 원장 선생님,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소희야,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분식집은 시작이 순조로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특별한 레시피를 개발하면서 단골 손님도 늘어났죠. 소희 씨네 떡볶이는 맛이 특별해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더 열심히 하게 되네요. 우리 딸이 소희 씨네 김밥만 찾는다니까요. 3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인근 상권에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희가 다 봤어요. 이제 한식당으로 확장하면 어떨까요? 단골 손님들의 응원으로 용기를 내어 한식당을 차렸습니다. 분식집보다 3배 큰 규모였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이모님, 된장찌개 맛이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정말요? 그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식당은 개업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들도 놀랄 정도로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소희 씨, 요식업계에서 소문났어. 자수성가한 젊은 사장이라고.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과찬이세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30대 초반에 저는 직원 10명을 둔 한식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아픔을 이겨내고 꿈을 이룬 순간이었죠. 소희야, 이제 네가 다른 고아원 아이들의 희망이야. 원장 선생님, 제가 받은 사랑 꼭 나누면서 살게요. 저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맛으로 읽고낸 자수성가 신화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큰 운명의 시작이 될 줄은요. 지역신문에 실린 제 기사를 본 중매인이 찾아왔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와의 맞선을 주선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한소희 사장님,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김덕화 대표님은 외식업계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한번 만나보긴 했으면 좋겠네요. 맞선 장소로 정해진 호텔 레스토랑에서 김덕화 대표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진중하고 신중해 보이는 분이었죠.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매일이 도전이고 배움의 연속이었죠. 한식의 세계와 저도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중매인의 말대로 김덕화 대표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저와 비슷했고 대화를 나눌수록 마음이 끌렸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뵈어도 될까요? 좋아요. 이번엔 제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초대하고 싶네요. 한소희 씨의 요리를 꼭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김덕화 대표는 제 음식을 먹어보더니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죠. 소희 씨, 우리 같이 더 큰 꿈을 꿔보는 게 어떨까요? 어떤 꿈이신가요? 당신과 함께라면 한식의 세계화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이 만남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소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예식장 계약을 하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김 대표님이 먼저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소희 씨, 결혼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제게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15살 아들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신감보다는 그동안 말씀하지 못하셨을 그분의 마음이 더 이해되었어요.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운명이란 이런 것일까요?
부모 없이 자란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새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라면 저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신부이자 예비 엄마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김 대표님은 아들을 저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첫 만남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소희 씨, 우리 아들 준호예요. 어서 와, 준호야. 나는 앞으로 너의 새엄마가 될 사람이야. 아들아, 인사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들 준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색한 첫 만남 이후 김 대표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준호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사실 전처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 대표님의 말씀에 저는 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에게 갑자기 새엄마가 생긴다는 건 큰 충격일 테니까요. 준호가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겠어요. 그동안 제가 바빠서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앞으로 제가 잘 챙겨볼게요. 둘째 날 만남에서는 준호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준호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죠. 준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과의 대화 후 저는 준호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시간과 진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주말에 놀이공원 가보는 건 어떨까? 싫어요. 그럼 네가 가고 싶은 곳 있니? 준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고 학교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갔어요. 준호야,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돈가스 만들었어.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 가져왔어. 2주 동안 매일같이 정성을 들였지만 준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준호야, 생일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니? 전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요리가 있다면 제가 배워서 해줄게.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의 진심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엄마는 미역국을 제일 잘 끓이셨어요. 그랬구나. 나도 열심히 배워서 준호 입맛에 맞게 끓여줄게. 정말요? 그날 이후로 준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끓인 미역국을 먹고 처음으로 웃어주었어요.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것만큼. 다행이다. 앞으로도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줄게. 새엄마,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준호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준호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결혼식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소희 씨, 결혼식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저도 김 대표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건 아시죠? 물론입니다. 그게 왜 마음에 걸리나요?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대화를 하면서 저희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들었습니다. 김 대표님은 제 과거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성공하신 소희 씨가 자랑스럽습니다. 고마워요. 준호에게도 좋은 엄마가 될게요. 우리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요.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새엄마, 제가 이기적이었죠? 그렇지 않아. 준호 마음 이해해.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야, 앞으로 더 행복한 가정 만들자. 네, 새엄마. 저도 노력할게요. 우리 셋이서 멋진 가족이 될 거야. 결혼식 전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봐 주신 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소희야, 드디어 네 가정을 꾸리는구나. 원장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저는 더욱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고 준호에게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요. 원장 선생님, 제가 받은 사랑 잘 나누며 살게요. 그래, 소희야.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밤늦도록 결혼식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로운 가족 사진을 상상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준호야, 우리 내일 예쁜 사진 많이 찍자. 네, 새엄마. 저도 기대돼요. 우리 가족의 첫 시작이 될 거야. 이제 저는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됩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소중한 인연이에요. 결혼 후 저는 제가 운영하던 한식당과 남편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준호도 점차 저를 진짜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PC방 가도 될까요? 아침은 먹고 가야지. 일찍 일어났네. 어머니가 해주시는 아침밥이 맛있어서요. 준호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다녀와도 좋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남편의 사업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한식 레시피와 경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프랜차이즈 매장의 메뉴도 개발했죠. 여보, 이번에 개발한 메뉴 어떠세요? 역시 당신이야. 이런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이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레시피 매뉴얼을 만들어 볼게요. 저의 노력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맹 문의가 쇄도했고 해외 진출도 준비하게 되었어요. 소희 씨, 당신 덕분에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어.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 모두의 노력이죠. 가정에서도 저는 준호의 학업과 생활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더욱 노력했어요. 준호야, 요즘 좋아하는 여자애라도 생겼니?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는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준호는 점점 더 저를 신뢰하게 되었고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친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어요.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셋이서 여행도 다니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 가족여행 어때요? 좋아요. 어머니가 추천하는 맛집도 가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 이제 정말 완벽해진 것 같아. 이렇게 3년이 지나는 동안 저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남편의 프랜차이즈와 제 한식당을 결합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한정식 고가란 이름으로 시작한 저희 매장은 1년 만에 전국 50개 지점으로 성장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가 업계 1위야. 매출보다 중요한 건 음식의 퀄리티예요. 당신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지. 앞으로도 한식의 맛과 품격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우리 아내가 진정한 한식의 여왕이네. 매장이 늘어날수록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매장을 순회하며 품질 관리를 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힘썼어요. 이사님, 이번 신메뉴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각 지점의 셰프들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사님께서 만드신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진행 중입니다. 식품 업계에서는 저를 한정식 여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소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한식 브랜드를 이끄는 사업가가 된 거죠. 한소희 이사님을 이달의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식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바쁜 와중에도 가정은 소홀히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특히 준호의 학업을 위해 매주 일요일은 온전히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어머니, 신메뉴 개발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걱정해주니 힘이 나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해외 진출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매장을 열었고 현지 반응도 뜨거웠어요. 한국의 맛을 이렇게 잘 살린 레스토랑은 처음입니다.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현지화에 성공하셨네요. 한식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첫 매장을 열었던 그때의 설렘과 긴장감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식의 진정한 맛을 전하고 싶어요. 사업이 번창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통의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였는데 발신자는 준호의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오늘도 같은 시간에 만나요. 선배님. 여보, 이 메시지는 무슨 의미예요? 아, 그게 준호 공부 때문에 상담이 있어서. 왜 말씀을 안 하셨죠? 바쁜 당신 신경 쓰일까봐. 남편의 해명이 석연치 않아 며칠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어요. 준호야, 아빠가 요즘 늦게 들어오시던데. 아버지가 바쁘시대요. 과외 선생님은 잘 가르치시니? 과외요? 전 한 달 전에 그만뒀는데요. 준호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일한다고 했나? 해외 바이어와 약속이 있어. 하지만 남편이 간 곳은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드시나요? 완벽해요. 근데 저희 이렇게 몰래 만나도 되나요? 뭐 어때요? 다음엔 더 멋진 곳으로 가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준호의 전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보, 늦으셨네요. 미팅이 길어졌어.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은 어떻게 됐나요? 잘 끝났어. 배고프다. 야식 먹을까? 남편의 거짓말이 계속될수록 저희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그만 거짓말 하시죠. 무슨 말을 하는 거요? 호텔에서 그 여자랑 잘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그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어요. 이혼하고 싶다는 말씀이군. 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회사의 지분은 어떡할 건가요? 제가 일군 것이니 당연히 제 몫을 가져가야죠. 모든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수로요? 남편의 차가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간 함께 일궈온 회사였지만 모든 법적 권리는 그의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증명할 수 있나요?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남편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제 친오빠와 부모님에 관한 경찰 조서였어요. 당신 친오빠가 강도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 부모님은 그걸 숨기고 도피를 도왔다는 거. 언론에 제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친오빠 범죄도 억울하게 누명이 씌인 겁니다. 한식의 여왕이 범죄자 가족이라는 소식이 나가면 재밌겠죠?
순간 저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그것도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무기로 들이대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면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건가요? 남편의 협박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나가라는 것이 그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가져갈 건 가져가고 오늘 당장 나가주시죠. 준호는요?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어야죠. 그렇게 저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노력과 정성, 그리고 사랑했던 가족까지도요. 모든 재산과 사업권을 빼앗긴 저는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괜찮아요. 원장 선생님. 제가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래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남편이 제 과거를 폭로하겠대요. 정확한 사실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그런 식으로 위협하는 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협박을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작은 리어카를 구해 길거리 음식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줌마, 이 떡볶이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학생. 와, 이거 엄청 맛있는데요? 리어카 위에서 만드는 음식이지만 저의 손맛은 여전했습니다. 금세 동네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모님, 저희 가게 주방장으로 오시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만 제 가게를 하고 싶어서요. 한식당 여왕이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새벽에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 준호야, 어떻게 여기를? 아버지 몰래 왔어요. 준호가 찾아왔지만 저는 아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가봐. 아버지가 찾으실 거야. 어머니,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야.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리어카 떡볶이 장사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동안 제가 일군 한식당 체인은 새로운 주방장들로 교체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다 그만뒀어요. 죄송해요. 다들 저 때문에. 사장님 음식이 아니면 의미가 없죠. 이제는 누군가를 원망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늦은 밤, 리어카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다가와 제가 만든 음식을 사갔어요. This is amazing. Are you the chef? 죄송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아요. 어머나, 한국말 잘하시네요.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요? 그는 미슐랭 스타 셰프 마이클 장이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운영하던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었다고 해요. 혹시 한정식 고가의 오너 셰프 아니신가요? 네, 그랬었죠.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변했네요.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마이클 셰프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당신의 요리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과찬이십니다. 저와 함께 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세계적인 셰프가 길거리 포장마차 주인에게 협업을 제안하다니요. 지금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요? 당신의 요리 실력이 곧 자격입니다. 하지만 전 모든 것을 잃었어요. 마이클 셰프는 제 음식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식의 세계화를 꿈꾸는 셰프였어요. 당신의 레시피로 새로운 한식 레스토랑을 열고 싶습니다. 정말 제 요리를 그렇게 봐주시나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이클 셰프는 자신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년 전 한국에서 비즈니스 미팅 중 우연히 들른 제 한식당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드신 음식이 그렇게 특별했나요? 한국 전통 음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죠. 전 그저 할머니께 배운 대로 요리했을 뿐인데요. 당신만의 해석이 더해진 현대적 한식이었어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한식의 발효 문화는 정말 독특합니다. 장독대에서 숙성되는 시간의 가치죠. 저는 그 시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퓨전이 아닌 본질을 지키면서요. 마이클 셰프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투자금으로 전 남편의 체인점 맞은편에 레스토랑을 열자는 제안이었어요. 위치가 마음에 걸리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좋습니다. 당신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예요. 이번엔 제 이름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모든 권리는 당신께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요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그의 태도가 신뢰가 갔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바로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요. 마이클 셰프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전 남편의 식당 맞은편에 오늘이라는 이름의 한식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주방 설비까지 마이클 셰프가 세심하게 신경 썼어요. 이곳은 당신의 요리 철학을 담을 공간이에요. 제 이름으로 된 가게라니 꿈만 같네요. 이번엔 모든 권리가 당신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클 셰프님. 앞으로는 동료라고 불러주세요. 개업 소식을 들은 예전 직원들이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저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사장님, 저희도 함께 해도 될까요? 어머나, 다들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 요리를 그리워하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의 복귀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들이 개업 첫날부터 긴 줄을 만들었어요. 한소희 셰프님 요리를 다시 먹을 수 있다니 너무 기뻐요. 이번엔 더 발전된 메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이날만 기다렸어요. 마이클 셰프는 프랑스 요리의 플레이팅 기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전통 한식의 맛은 지키면서도 세련된 비주얼을 더했어요. 한식의 철학과 프렌치의 미학이 만나는군요. 손님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개업 첫 달부터 예약이 꽉 찼습니다. 맛집 블로거들의 극찬 리뷰가 이어졌고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한 달 후까지 예약이 다 찼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려주신 시간에 보답해야겠네요. 사장님, 저희가 해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전국의 젊은 셰프들이 저희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며 찾아왔어요. 한소희 셰프님, 저도 이곳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다 왔다면서요? 네, 한식의 새로운 해석에 감동받았어요. 요리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네요.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명 방송에서도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요리에만 전념하고 싶었기에 대부분 고사했어요. 셰프님, 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연이 감동적이라 더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스토리보다 진심이 중요하죠. 손님들이 그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젊은 셰프들과 함께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제 경험이 만나 특별한 시너지가 생겼어요. 이번에 개발한 메뉴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젊은 감각이 우리 음식을 더 빛나게 하는군요. 셰프님께서 이끌어주신 덕분이에요.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걱정이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오히려 기다리는 재미가 있다고 하세요.
마이클 셰프는 저희 레스토랑의 성공을 확신했다며 곧 미슐랭 가이드가 찾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런 평가보다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의 미소가 더 소중했어요. 오늘도 완벽한 서비스였어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맛 변치 않길 바랍니다. 레스토랑 오늘은 단순한 맛집이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요리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바쁜 런치 서비스가 끝나갈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준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준호야, 많이 컸구나. 어머니 음식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도 밥은 잘 먹고 다니지? 아버지가 모르게 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준호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사도 의미분 음식이 어머니 음식만 못해요. 입맛이 까다로워졌네. 준호의 방문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전 남편이 아들의 방문을 모른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다시 좋아질 것 같아서.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고 말투에도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널 나한테 보낸 거니?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준호야, 이제 거짓말은 그만하자. 결국 준호는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전 남편이 아들을 이용해 저희 레시피를 빼내려 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가 레시피를 빼돌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저도 아버지 곁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매일 아버지한테 욕만 들으니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준호의 고백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직원들의 도움으로 그의 탈세 자료와 비자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이 서류들 보시겠어요? 이게 다 회사 자금 횡령 증거네요.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입니다. 잘 보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장님 편에서 싸우고 싶어요. 평소 친분이 있던 식품업계 기자를 통해 남편의 비리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제보가 이어졌고 사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 정도면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실현되나 봅니다. 제보를 받은 검찰은 전격적으로 남편의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비리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사장님, 이제 저희가 빼앗긴 걸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저는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당시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에 대한 청구도 함께 준비했어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까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 복수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전 남편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를 해하려 한다는 소식이 여러 경로로 전해졌어요. 사장님, 김덕화가 사람들을 모으고 다닌대요. 무슨 말씀이시죠? 사장님을 해코지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야.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수상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이클 셰프가 배웅을 나와 있어 위험한 상황은 면했어요. 누구시죠? 사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만두시라고 하셨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수상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예약을 가장한 협박성 전화였어요. 한소희 씨, 식당 문 닫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불이라도 날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결국 전 남편은 폭력배를 동원해 레스토랑을 파손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CCTV와 경찰의 도움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었어요. 이제 보니 당신이 진짜 악마였네요. 한소희 씨, 우리 대화로 해결해 보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의 파렴치한 행동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해하려 했던 증거도 모두 검찰에 제출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당신이 이겼어. 그만하면 안 될까? 이제 시작입니다. 전 남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그의 범죄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범죄 행각을 알게 된 준호가 어느 날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준호야,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면서요.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했어. 전 이제 어머니 편이 되기로 했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비리 증거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회사 금고에서 몰래 빼낸 장부와 거래 내역이었어요. 이게 아버지 비자금 관련 서류예요. 엄마는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이게 진짜 올바른 길이에요. 그동안 아버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저를 배신했다는 준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양심의 가책으로 잠들지 못했다고 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처럼 당당하고 싶었어요. 훌륭하게 자랐네. 준호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앞으로 어머니랑 살고 싶어요. 준호야,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거예요. 아들의 선택이 쉽지 않았을 거란 걸 알기에 저는 그저 따뜻하게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모자가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전 남편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횡령, 탈세, 협박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었어요. 사장님, 김덕화 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체포 현장에서 모든 걸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법원은 제게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회사의 지분부터 한식당 체인점의 상표권까지 제가 일군 모든 것들이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어요. 판결문 보셨나요? 네, 정의가 살아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들도 저와 함께 부당함을 견뎌왔기에 이 순간이 더욱 감격스러웠나 봐요. 우리 직원들 덕분입니다. 사장님이 있어서 우리가 있죠.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이번엔 더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인점 매장들도 하나둘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손님들이 돌아왔고 매출도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음식을 기다렸대요.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본래의 맛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전 남편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느끼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모든 걸 되찾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10년간의 긴 싸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몸소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마이클 셰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한소희 씨, 오늘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셰프님, 이제는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파트너로만 생각했던 그였지만 어려울 때 늘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지금은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해합니다. 우린 좋은 동반자로 남는 게 좋겠어요. 마이클 셰프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하게 사업적 조언을 해주며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힘써 주었어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늘 옆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준호도 제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보다 사업과 가족에 집중하고 싶다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어머니, 행복해 보이세요. 아들이 있어서 행복한 거야. 저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요리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저희 선택이었어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 셰프와 함께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한소희 셰프, 파리 지점 오픈이 결정됐습니다. 드디어 유럽 진출에 첫 발을 내딛네요.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음식의 가치를 보여줄 시간이군요. 한식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준호는 의대 진학을 앞두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어요. 어머니, 전국 모의고사 1등 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의사가 되어서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레스토랑 오늘은 미슐랭 스타를 획득했고 한식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셰프들에게 한식의 깊이를 전할 수 있어 기뻤어요. 한식이 이렇게 현대적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이제 한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네요. 고아원에서 자란 한 소녀가 이토록 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주변의 따뜻한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차례예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누군가의 꿈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집 앞에서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로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잠깐 시간 좀 내줄래? 아직도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 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였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든 내가 보상하고 싶어. 이제 그런 말씀이 의미 없으세요. 준호라도 만나게 해주시면. 그건 준호가 결정할 일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제게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없었어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그 시간들도 이제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만이 남아 있었어요. 인생은 마치 요리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쓰고 때로는 달콤하며 때론 매운맛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모든 맛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진정한 한 그릇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자란 한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결국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세상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배신이 있었다면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의 따뜻한 응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복수는 결국 용서로 끝나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움을 간직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길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려 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용기를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란 요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더 맛있는 요리를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믿습니다.